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바람이 매서운 깊은 밤, 가슴 뛰는 기획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복 80주년, 다시 만날 세상이라는 타이틀로 18분의 화가들이 모였습니다. 자, 어떤 작품들이 나올지 살짝 보죠. 이야, 이거 이쁘죠? 자, 레오다브 작가님의 백범입니다. 밝고 감각적인 색깔과 도안으로 재구성한 백범 김구 선생의 초상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으로 말고 실제로 보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야, 이거는 임대니 작가님의 팬 그림입니다. 뭐 미술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와,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 확 터지는 그런 그림이죠. 자, 제목은 조선의 온우입니다. 오른쪽 광복군 차림의 오바가 여동생을 말에 태우고 활짝 웃으면서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동생의 저 솜누빈 저고리 같은 걸 봐서는 만주벌판 어디 추운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스터 선샤인이나 봉오동 전투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뭉클하면서 따뜻한 감동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은 백영옥 작가님의 독도와 범도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바다에서 솟아나와 독도 앞에 범처럼 버텨선 모습을 그 백영옥 작가님 특유의 귀기가 어른거리는 선으로 그려낸 그림입니다. 자, 이 외에도 고경일, 김사리, 김석영, 김수빈, 김영미, 김운성, 김화순, 민정진, 박서연, 박성환, 이구영, 이정원, 이하, 조아진, 황은관 등의 작가님들이 그린 광복 80주년 역사화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번 내란 사태 때 보셨죠?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 잊지 않는 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업이 하나 필요합니다. 또 독립운동, 또 5.18 지겹다. 땅들의 주 레퍼토리잖아요. 자, 항일의 역사나 민주화의 기억들이 반복해서 상기돼야 하는데 자칫 그게 고루하고 낡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을 어떻게든 우린 면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선한 이미지로 재생산해서 선보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만날 세상 이 전시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고양 어울림미술관에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전시 일정이 잡혀있고 전국 순회 전시도 생각하고 있는데 도록 제작이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텀블벅 펀딩 모금 페이지가 열려 있어요. 자, 작가님들 작품 이미지가 인쇄된 노트, 보조 배터리, 광복군 문장의 열쇠고리 같은 굿즈도 갖고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의열단 배터리랑 광복군 문장 열쇠고리 이거 꼭 갖고 싶네요. 자, 윤석열 정부 이후 뭐 이런 전시회는 공적인 지원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그지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 전시가 전국 순회전까지 꿈꿀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 당부드립니다. 자, 더보기란과 여기 위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 대왕고래 사기 사건 만평과 함께 보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하 백님 만평입니다. 작년 2024년 6월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당시 대통령 윤석열 씨가 TV에 튀어나와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발표한 게 있었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걸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서 올 1월에 1,000억을 들여서 1차 시추공을 뚫었는데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더 이상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망한 거죠. 산자부 차관은 그 자리에서 사과까지 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바다 아래 이 신기루 같은 대왕고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 대신에 검은 기름을 뿜는데 매장량 경제성 없다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이 계엄은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난리냐고 우기고 있잖아요. 진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에서는 기대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페이스북 햇볕 안줌 김하나 백님 만평입니다. 자, 야, 이 사건에 비해서 그림이 심각하게 예쁘죠?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 사람의 뒷모습 뭐 딱 봐도 0010번 윤석열입니다. 고래 한 마리가 감방에 들어왔어요. 윤이 묻습니다. 신입 죄명이 뭐야? 자, 고래가 답합니다.
카키 자, 등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고요. 자, 이번 산자부 발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무적인 개입이 부각되다. 묘하죠. 작년에 윤석열이 발표할 때 뭐 매장량이 2200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다라는 이런 수사가 있었는데 그 발표에 대한 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무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 일이라고 시인을 해버린 겁니다. 석유는 안 나왔지만 가스공사 주가가 2만원에서 6만원까지 튀었고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석유공사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연명할 근거를 갖게 됐죠. 뭔가 여기저기 나라 돈을 가지고 돈잔치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는 그런 사업이었고 지금 이렇게 산자부가 급하게 접어버리는 이유도 조기 대선 이후 다음 정권에서 털리기 전에 덮어버리는 거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박건홍마백님 만평입니다. 자, 여기 사기꾼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림 속에 이 사람 기억하시죠? 윤석열이 석유 매장 근거로 들어던 해외 전문가 아브레오 박사입니다. 자, 법인세도 제때 못 내던 1인 탐사회사 액트지오라는 그 이상한 회사의 대표죠. 자, 이 사람이 뭐 매장 가능성이 20%라고 분석한 그 허술한 분석에 기대서 1000억을 태웠다가 홀랑 날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용역비라 그래야 되나? 석유공사로부터 40억을 받고 이 일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제대로 해먹은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수맥공을 들고 껐덕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주머니에는 돈이 잔뜩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한박 미소를 머금고 있네요.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화요일 헌재에서 윤석열이 한 말이 있죠. 자기한테 지워진 내란 혐의는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는 것 같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야말로 바다 위에 달 그림자 쫓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림 속에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시추공이 쓸쓸해 보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달 그림자가 돼버렸고 경제성 없다라는 자백과 같은 소리가 바다의 빈 공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백영옥 화백님 만평입니다. 윤석열을 용포를 두르고 익성관을 쓴 멧돼지가 아닌 고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에 수갑을 차고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지랄이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국회에서 석유개발 예산을 잘랐다느니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실제 국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산자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거나 비공개라고 안 내놓은 것들이 많아서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잘랐답니다. 이게 윤석열이 아이씨 못해 먹겠다고 경로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건데 야, 지금 보면 국회가 정말 잘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뭔 고집인지 석유공사는 예산이 안 나오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결국 빚을 내서 시추를 해고 사기꾼한테 수수료 40억 떼이고 1000억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자, 이번 산자부 발표에 여론이 술렁거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자, 1차에서 실패하는 건 흔한 일이다. 6차까지 계속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대요. 자, 산자부랑 뭔가 발이 안 맞는 모습이고 자, 정부의 혼란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부산 엑스포 이번에 대왕고래까지 이 하늘이 내린 대왕 멧돼지는 하는 일마다 아주 천복입니다. 자, 이 사람 손 안에서 나라가 2년 더 굴러갔더라면 또 얼마나 기괴한 일로 거덜이 났을지 정말 참 끔찍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고래밥이나 사 먹으러 가겠습니다. 광복 80주년 다시 만날 세상 텀블벅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